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시장 매우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아마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지수가 갑자기 하락을 했고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을 만큼 급락해 버렸기 때문에 원인과 대응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먼저 살펴보면 경기 침체 우려가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일본 증시는 12% 정도가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234포인트, 8.78% 하락했죠. 그러니까 일본보다는 하락폭이 좀 적었어요. 장중에 물론 우리 시장도 2,400선 아래로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막판에 선물이 돌아오면서 낙폭을 좁혔습니다. 따라서 코스피가 2,441 마감했고 코스닥이 11.30% 하락해서 69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특히 오늘 시장에서 하락을 이끌었던 두 종목이 있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장중에 10.3%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가 그래서 71,400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1,661만 주를 매도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15만 6,700원에 마감했고 외국인이 14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합쳐서 오늘 하루 1조 4천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오늘 장중 수급 동향을 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이 오늘 시장에서 1조 5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거든요. 자, 외국인이 오늘 하루 동안 1조 5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기관들이 오늘 2,6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외국인이 장중에 이 선물을 장중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팔았어요. 장중에 외국인들이 한 1조 원 가까이 선물을 팔았는데 현물은 매도했는데 선물은 매수로 전환했어요. 그죠? 그리고 기관들은 선물을 7,300억 정도 매도를 해버렸거든요. 이 현상은 기관들이 오늘 낮 한 12시 전후까지는 현물, 선물 매수, 또 외국인은 현물, 선물 매도했는데 막판에 선물을 매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5,400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어요. 코스닥에서 굉장히 많았죠. 따라서 코스닥에 특정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하지만 아직도 풋옵션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수의 변동성이 끝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의 하락 원인이 왜 이렇게 급락을 줬냐? 먼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이 공포감이 과대하게 유입됐다. 이게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엔저 현상에 대한 마무리. 따라서 이제 엔 캐리를 통해서 그 이른바 이자가 제로에 가까운 엔화를 빌려서 미국의 달러를 사고 미국의 국채를 샀는데 갑자기 이제 엔화가 그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결국 가만히 놔두게 되면 이 달러도 하락하고 미국의 국채가 하락하게 됨에 따라서 이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따라서 재빠르게 달러를 팔고 국채를 매도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중동의 정세 불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운이 고조됨에 따라서 오늘 막연하게 전체 아시아 증시, 특히 동아시아 증시 전체가 다 급락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다는 거. 또 하나는 미국의 대선의 불확실, 차기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그 악재가 오게 되면 같이 막 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지금 현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악재가 쓰나미로 같이 몰려오는 그런 공포 장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일본의 엔저 호황의 종료 우려에 따라서 니케이도 급락하기 시작했고 니케이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먼저 니케이 지수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미국의 니케이 지수입니다. 이게 미국의 니케이 지수인데 이게 미국의 니케이 지수예요. 니케이 보시면 이게 이제 니케이 월봉인데 연중 최저치를 경신을 해버렸어요. 니케이가 이렇게 보시면. 자, 그리고 이제 한국 증시에서는 외국인이 반도체주를 집중 매도해서 지수 하락을 유도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전체적인 하락 요인 중 하나입니다. 먼저 우리 시장도 한번 볼까요? 우리 시장도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 국내 시장의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인데 지금 국내 증시가 오늘 2441로 끝났으니까 연중 최저치는 이미 이탈이 돼버렸고 작년에서도 최저점에 가까운 2023년과 24년도에 최저점에 가까운 지수가 돌아가 버렸어요. 따라서 1년 반의 증시 상승이 전부 다 무위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국내 증시 이슈에서 외국인이 그 22년도 8월 16일부터 삼성전자를 3억 5,293만 주를 지금 순매수한 상태입니다. 오늘 1,661만 주를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3억 5,293만 주가 순매수 상태예요. 오늘 외국인이 매도한 수량이 한 1조 1,876억이죠. 그리고 아직까지 외국인이 보유한 수량은 한 25조 원 정도, 25조 한 8,600억 정도를 아직 외국인이 갖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작년 22년 8월 16일부터 약 2년 전이죠. 2,840만 주를 지금 순매수한 상태고 8월 5일 오늘 140만 주를 매도를 했는데 오늘 매도하는 금액이 2,184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한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 가격을 좀 환산을 해보면 이게 지금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8월 16일 이후에 어제까지 1조 6천억 정도 순매수한 상태고 그 다음에 또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아직도 한 40조 원 정도가 순매수한 상태예요. 따라서 외국인이 이렇게 팔았지만 외국인이 한번 팔기 시작하게 되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시장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핵심은 역시 외국인 비중이 많았던 종목 그리고 AI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AI 테마주가 가장 리스크가 크게 부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자금 시장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더 떨어졌어요. 어제 103달러 기준이었는데 오늘 102달러에 진입을 했고 미국 국채 금리도 더 떨어졌어요. 원달러 환율은 뭐 어제 오늘 뭐 비슷한 흐름이고 엔화는 더 올랐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지금의 미국의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엔캐리 청산이 아직도 미국 현지에서는 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원주 한번 점검하고 갈게요. 오늘 그나마 다른 종목군에 비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하락폭이 좀 적었습니다. 물론 5,800원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많이 하락한 건 맞은데 다른 지수 대형주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좀 적은 편이다. 물론 장중에 뭐 42,000원대까지 막 급하게 빠져버리고 했었는데 막판 2시 반을 넘어서 외국인이 선물을 순매수로 전환을 시키면서 대형주들이 빠르게 좀 낙폭을 좁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거래량은 119만 주,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16만 5천 주 순매수, 기관이 8만 7천 주 순매수, 연극임에서 한 7만 주 정도 순매수했다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게 지수가 이게 급락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도 있다. 뭐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자, 오늘 이게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좀 종가 차트예요. 이 종가 차트를 보게 되면 오늘 지금 주가가 지금 이렇게 장중 아랫꼬리를 길게 내에 따라서 장중에는 4만 4천 원까지 빠졌네요. 4만 4천 원까지 빠졌다가 4만 7,100원대로 낙폭을 좁혔어요. 결국 이 자체가 이렇게 좀 하락폭을 좀
좁혔던 이유 중 하나는 여전히 이제 그 대왕고래 자원 테마에 대한 그 기대감이 남아 있어서 하락폭을 좀 좁힌 감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 역시 종합지수가 빠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테마, 실적 좋은 종목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흐름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정리하면 앞으로 시장이 이제 어떻게 뭐 전개돼야 되느냐. 일단은 미국 증시의 하락에 대한 지지가 나타나야 돼요. 따라서 이번 주에 미국 증시가 뭐 횡보나 하락폭이 좀 적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조기 금리 인하 방향성을 빨리 확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불안 심리를 좀 잠재우고 경기를 침체 둔화를 막겠다는 강력한 당국의 의지를 확인시켜 줘야 된다.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8월 26일 정도 되죠. 엔비디아의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여기에서 엔비디아가 가이던스에 부합하고 거기에 좀 초과되는 실적을 좀 나옴에 따라서 AI가 성장성이 계속된다. 그런 내용들을 좀 확인시켜 줘야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엔비디아, 마이크론 전체적으로 AI 테마주들이 하락을 좀 멈출 수 있다. 매도세를 좀 줄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또 지금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가 그동안 과도하게 매수한 반도체 관련주, 그 다음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하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봐요. 따라서 지금은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수가 급변동성을 계속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은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특히 반도체 관련주는 차익 매물을 여전히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는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된다. 따라서 빠르게 올라온 주식은 역시 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면 역시 이제 주식 투자는 유형 자산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줬죠. 따라서 앞으로 변동성이 계속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를 정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변동성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또 하나는 미국의 대선이 끝날 때까지 적극적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다. 이 과정까지는 지수가 금리 인하 때가 되면 또 주가는 올라가겠죠. 따라서 지수는 급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점은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 시장에 이렇게 과도하게 공포감이 오고 이런 조정이 오지만 돌이켜보면 아직 미국 시장은 여전히 고점 구간에 있어요. 오히려 우리 시장이 많이 오르지 않는 가운데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한 감이 있거든요. 따라서 미국 시장은 좀 조정이 좀 필요한 시기에 조정이 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건강한 조정이 필요한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 GDP 국내 총 생산이 계속 늘어나면 지수가 막 하락하고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과정이 1년 내내 뭐 분기마다 변동성은 있겠지만 GDP가 성장이 계속되면 주가는 계속 저점을 높여간다. 그게 지금의 추세를 확인해 왔어요. 따라서 그 위기는 지나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장이었고 앞으로도 시장은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변동성도 매우 크고, 따라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뭐 신용 투자나 또는 뭐 이런 리스크 관리를 못하게 되면 안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가장 확실한 종목의 핵심주로 압축을 하고, 그리고 이 흐름이 지나갈 때까지 좀 잠시 매매를 자제하고 핵심주를 압축하고 좀 시간을 좀 견뎌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